안녕하세요.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벌써 2월이 시작됐습니다. 겨울방학 마치고 개학을 한 학생들도 있을 거고요. 이번 주에 이제 개학을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요. 새로운 학년을 앞두고 있어서 진학에 대한 걱정은 물론이고 학습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혼자 불안해하기보다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또 진학과 학습 계획의 큰 그림을 그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시 상담을 진행을 할 텐데요.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 모셨습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부터 새롭게 수험생들에게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십니다. 가능성을 키워주는 멘토시죠. 숭의여고 정재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결정적 코치를 맡게 된 숭의여자고등학교 정재원입니다. 지난 방송까지 우리 박문수 선생님께서 너무 결정적 코치를 잘 해주셨는데요. 그것을 이어받는 마음의 부담이 사실은 좀 큽니다. 하지만 열심히 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되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수시 지원의 방향을 잡아주실 전문가 선생님 두 분 또 모셨습니다. 진학계의 부드러운 카리스마 아시죠? 영동고등학교 김호성 선생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동고등학교 교사 김호성입니다. 예, 이제 2월이 시작되었고요. 지금 이제 예비 고3 학생들은 아마 이제 입시에 대한 어떤 두려움 때문에 이제 2월달이 상당히 이게 즐겁지 않을 텐데, 어떤 입시라고 하는 것은 고등학교 생활에 어떤 작품을 만든다,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갖고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시고요. 저희 TBS 기상대가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입시계의 애정남이십니다. 비전과 멘토 대표이신 하기성 선생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기성입니다. 올라가는 학년에 있어서 2월 달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목표를 좀 구체화하는 달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요. 목표 대학, 목표 학과, 목표 점수, 또 수시 전형을 생각하는 친구들은 목표 전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택하고 집중하고 또 결정한 것들을 실천하는데 우리 학생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기상대가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한테 정말 많은 길잡이가 좀 되도록 노력하겠고요. 오늘 방송에서 또 궁금해하는 학생들 도움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와 함께 구체화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새로운 학년을 앞두고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 위해서 지금 수시 상담 진행하고 있는데요. 상담에 대해서 문의할 점 있는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1-5441번에서 2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신청하실 분들은 저희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오늘의 시간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 위해서 사전 접수 받고 있고요.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 학생 화면 통해서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만나볼 학생입니다. 경제정책 연구 관련 직종을 희망하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데요. 학생의 성적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을 쓸 수 있는지, 그리고 경제가 내신 과목이 없으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불이익을 받는지 질문을 하고 있네요. 자, 학생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경제정책 수립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경제 분야 쪽으로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아버지께서 금융계통 쪽에서 일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경제 쪽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관심을 좀 갖게 됐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하기성 선생님께서 상담을 해주실 건데요. 우리 학생 하기성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네, 우리 학생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고2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고3이죠? 네. 네, 고3 되면서 기분이 어떠세요? 많이 긴장되기도 하실 텐데. 그래도 설레기도 한데 아무래도 수능 때문에 그런지 긴장감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요. 하여튼 오늘 어떤 점이 특별히 궁금해서 상담 신청하셨나요? 제가 비교과 활동이 별로 없는데 학생부 교과 전형을 쓰려면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 돼야 하는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과 있을 때 성적만 빼면 성적이 괜찮은데 이과 있을 때 성적을 교과 전형에서 많이 반영하나요?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우리 친구가 궁금해한 내용들 우리가 사전에 좀 미리 또 네. 전형 적합도 이런 것들을 전부 조사했으니까 마지막까지 잘 들으시고 경청하시면 아마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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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학생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꼼꼼하게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은 학생부와 비교과 활동 화면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1학년, 2학년 때 평균 내신 등급을 살펴보죠. 국어 1등급, 수학이 1.53, 영어, 사회 각각 1등급이죠. 과학이 1.21등급입니다. 전교과 평균이 지금 1.21 정도 나오고요. 과목별 이제 성적 추이인데 국어는 계속 1등급을 유지를 했고요. 수학은 1등급에서 이제 잠시 1.9등급으로 하락했고 영어는 계속 1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아주 우수한 학생입니다. 자, 모의고사 성적인데요. 11월 달에 국어 B형의 백분위가 85하면서 3등급 했었고요. 수학 A형은 1등급, 수학 영어입니다. 백분위 93에 해당되는 2등급이고 탐구에서는 한국사, 세계사 모두 다 1등급을 했습니다. 6월하고 11월을 좀 비교해 보는데요. 이 친구가 이제 자연 계열로 시험을 치러서 이제 국어 A형을 이제 3등급 받았었는데 또 B는 2등급 받았었거든요. 영어는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락을 했고요. 특히 6월에는 또 생명과학하고 지구과학 상태에서 각각 2등급을 받았던 거. 그게 이제 11월에는 사회로 오면서 1등급 받은 게 눈에 띕니다. 네, 비교과 볼까요? 예, 비교과 활동은 이제 우리 학생이 비교과 많지 않다 그랬는데 1학년 때 보니까 웹개발 관련 동아리 활동했었고 2학년 때 과학저널반 동아리 활동했습니다. 경쟁상에 대한 연구 또 토론, 동아리 회장도 역임을 했습니다. 봉사활동을 보시면 1학년 때 개인 봉사 8시간 포함해서 20시간 했고요. 2학년 때는 그냥 13시간 했습니다. 독서활동이 조금 부족한데 1학년 때 인문 2권, 사회 1권, 과학 2권, 2학년 때는 공통으로 12권을 읽으셨네요. 자, 그 다음에 교회 활동을 좀 보시면 서울 도시철도공사 지하철 이용 및 뭐 주변 지역 안내, 그다음에 문화정보센터에서 이제 도서별관 서가 정리하셨고요. 사무 업무 보조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수상 내역 보시면 1학년 때 자기주도 학습 우수사 3회 수상했죠. 나의 주장 발표대 우수상 받았고 모범상, 개근상도 수상했습니다. 2학년 때는 교내 인문학 심포지엄 우수상 받았고요. 또 교내 프로젝트 발표대회에서도 2위를 하면서 우수상 받았습니다. 봉사상도 받았고요. 자,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 보죠. 1지망 대학은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경제학부를, 2지망은 연세대 학생부 종합이나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응용통계학과를, 3지망으로는 고려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을 통해서 통계학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과에서 문과로 이제 전과를 한 그런 경험에 있는 학생인데요. 네. 하기 선생님, 네.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일단 뭐 앞서도 보셨지만 교과 전체적인 성적은 나쁘지 않습니다. 우수한 편이고요. 특히 2학년 1학기 때 국수영과 4개 영역 성적으로 봤을 때 한 1.64등급으로 다소 안 좋았었거든요. 이게 이제 2학년 2학기 때는 만회하는 걸 보여주면서 어떤 성적의 어떤 향상 추이, 또 발전 가능성을 우리 친구가 보여준 것 같고요. 모의고사에서 아까 이제 보셨는데 교과 성적에 비해서는 모의고사 성적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시냐 정시냐에 대한 어떤 양당 간의 결정을 할 때는 정시가 조금 불안한 그런 요소인데 특히 이제 수학하고 탐구 성적은 우수한 반면에 국어 영어 성적이 좀 부족한 게 우리 친구 아마 뭐 국어에서 지금 아까 3등급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경제학과를 만약에 기준으로 한다면 이게 이제 현실을 직시해야 되는 거니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희망 대학과 실제 지원할 수 있는 대학 간의 거리가 좀 있는데 지금 현재 제 학생끼리만 봤던 시험에서의 백분위 가지고 추정했을 때는 서울에 이제 중상위권, 뭐 서울시립대나 한국 외대 정도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걸 우리 친구가 조금 다소 부족하다 이런 걸 좀 알고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비교과는 역시 우리 친구가 좀 자신감이 없는 게 그러니까 수상 실적은 좀 많아요. 그러나 이제 본인의 자질과 능력을 갖다가 보여주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특히 뭐 자기 주도 학습상의 우수상 받은 것들은 이제 장점이 될 수 있고요. 그러나 이제 단점으로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진로 관련된 독서 활동이 아무래도 이과에 있다 보니까 좀 부족한 거. 그래서 아마 혹시 이번 그 겨울방학 때 독서 활동을 하셨다면 그것도 2월 말까지 추가적으로 좀 올리시고 3학년 때도 좀 보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에 대한 분석, 지금 현재로서의 분석을 좀 해주셨는데 앞으로 더 보완을 많이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을 보완해 나가면 좋을까요? 네, 먼저 우리 학생한테 질문 하나만 먼저 던질 텐데요. 그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독서 활동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혹시 전공 관련된 독서를 했거나 아니면 독서 계획이 좀 있는가요? 어떤가요? 이미 독서 노트 다 써놨는데 아직
계약을 안 해서 못 내고 있고 그렇죠. 아. 네. 경제 관련 분야 한 10개 정도 썼어요, 지금.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학년 때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는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럼 네네. 이제 단점 보완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특히 3학년 올라가면서는 수능에 집중해야 되고 교과 유지 향상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특별한 비교과, 경쟁력 있는 비교과를 쫓다 보면 이게 밸런스가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는 진로 관련된 독서를 좀 추가하는 것에 1차적 목적에 좀 두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본인이 강점이 있을 거예요. 지금 목소리에서도 굉장히 자신감이 있는데 이 강점을 설득력 있게 어필할 수 있는 게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는 이제 자기소개서라고 보는데, 보통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완성본을 지금 쓰기에는 부담스럽죠. 3학 1학기까지 내신도 해야 되고 활동들을 하셔야 되니까 지난해부터 대학교육협의회 이제 자기소개서에 공통 양식이 있습니다. 1번부터 3번까지 추가 문항을 요구하는 대학들은 이제 4번까지 있는데, 이걸 갖다가 본인이 1번 질문에 어떤 내용을 구성할 건지, 또 2번 질문에 어떤 내용을 뭐 3개 이내로 쓰는 건데 2개 할 건지 아니면 3개 다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미리 레이아웃을 잡는 걸 좀 이번 2월 달에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진로에 대해서도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통계하고 또 경제는 조금 뭐 비슷한 것 같지만 또 사뭇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희망대학을 보니까 뭐 경제학부도 있고 통계학과도 있는데 이런 거 연관성은 높지만 이후에 진로가 달라지는 측면에서 좀 진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자연계 출신이다 보니까 인문계로 넘어와서 수학은 굉장히 쉬울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한국사하고 세계사에서 굉장히 점수가 좋지 않습니까? 네네.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이쪽 분야에 독서나 관심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국어하고 영어입니다. 여기까지 전방위적으로 성적이 향상되어야 수시 전형에만 올인하는 입시 전략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시에서도 우리가 갈 수 있다라는 어떤 생각을 하고 끝까지 수능 준비에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 독서, 진로, 우리 학습법까지 우리 학생이 보완할 점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경우 이제 어떤 전형이 적합한지 우선순위별로 정리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뭐 앞서 말씀 다 드렸는데 전형별 우선순위 화면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3순위까지 보여드릴 텐데, 일단 1순위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금까지 했던 내신 성적과 비교과를 조금 더 어필해서, 어차피 6장 쓰는 거니까요. 여기 이제 배분하시면 좋겠고, 2순위는 교과 전형인데, 왜 2순위가 교과 전형이 됐냐면 우리 친구가 생각하는 상위권 대학이 교과의 최장력 기준 아니면 교과만 보는 전형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2순위로 보시고, 3순위는 정시, 수능 준비해서 국어 영어 보완해서 생각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적합한 전형 3순위까지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어떻게 또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해부터 입학사정관 전형의 이름이 변경되면서 학생부 종합인데, 우리 친구의 장점은 전교과 성적이 우수하다는 거예요. 아까 뭐 질문 중에 본인이 경제를 하지 않았는데 뭐 이런 것도 질문하셨는데, 어차피 뭐 서울대 경제학과 같은 경우는 자연계 출신이 끝까지 가서 자연계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썼을 때 합격하는 거니까 뭐 그런 부분은 문제되지 않을 것 같고요. 3학 1학기 내신 관리 끝까지 유지하신다면 뭐 이렇게 노력한 점들이 좀 인정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공 적합성 면에서는 약점이 있어요. 근데 학교 생활하고 교과 학습에 열심히 노력한 점을 좀 부각을 시키신다면, 그리고 경제나 통계 쪽, 이게 또 자연계 이과적인 수학적인 머리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야에서 본인이 강점이 있다라는 거를 뭐 유리한 점으로 좀 이끌어낸다면 뭐 괜찮지 않을까라는 판단도 해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목표 대학 중에 안에서는 연세대가 있습니다. 근데 연세대학교는 등급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지점수를 반영하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의 그 편차, 그러니까 그 과목 간의 표준 편차를 이런 거 다 보니까 이게 최상권이라 할지라도 교과 경쟁력이 확보가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목표 대학의 수준을 낮춰서 교과형을 노려야 된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이 가능성은 지금 먼저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수능이 나오는 걸 보시면서 교과 성적을 어떻게 할 건지, 교과형을 쓸 건지 말 건지는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시 그 6개 지원 중에 교과형으로 만약에 쓰게 된다면, 이거는 이제 극단적으로 6월 모의 수능 이 결과가 정말 안 나왔을 때 한 2장 정도의 보험 지원을 한번 생각하니까, 지금은 생각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정시는 역시 수시를 위한 최장력 기준의 안정화, 이걸 우리 친구한테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다고 해서
최장력 기준의 몇 개 영역에서만 안정화가 아니라 전방위적인 수능에 좀 점수를 끌어올리는 것에 목적을 두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우리 친구 가지고 있는 자질이 아주 좋은 친구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기간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노력량에 따라서는 아주 좋은 결과를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그 학생부 종합, 교과 전형 그리고 정시 전형까지 우리 학생에게 적합한 전형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살펴봤는데요.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들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조언 좀 해주시죠. 네, 뭐 전형 방법 또는 도전 가능성 화면을 통해서 준비했는데 먼저 서울대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서울대 일반 전형이죠. 어차피 지금 지역 균형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면 경제학부 75명 선발 예정하고 있는데 1단계 서류로 통과되면 2단계에서 이제 면접 구술이 있습니다. 최장력 기준 없는 게 특징이고요. 뭐 서류에서는 일단 자기소개서 추천서, 또 고등학교 소개 자료, 뭐 기타 증빙 자료들을 다 낼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 학업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면접은 뭐 1인당 15분 내에 면접 시간이 있고 그리고 30분 내에 준비 시간이 있다라는 거 우리 친구 아마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도전 가능성을 좀 다음 화면에서 보여드리면 일단 경영경제는 인문계열 대표적인 인기학과입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생각하는 상위권 학생들이 아마 지원 경향이 아주 뚜렷한 학과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학과들에 지원하는 친구들이 정말 비교과 활동이 풍부하죠. 그래서 많이 극복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생각 들고 그러나 도전한다고 했을 때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가능성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현재 상태는 비교과를 좀 많이 보충한다 해도 그렇게 가능성이 높진 않다 이렇게 이제 판단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대학은 연세대학교 학교활동 우수자 전형인데요. 경제학부 26명이고요. 응용통계학과 11명입니다. 1단계 서류 통과하면 2단계에서 면접이 30%인데 서울대하고 다르게 최장력 기준이 있죠. 예, 4개 영역 가운데서 3개 등급합이 6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수능도 중요한 전형이다 볼 수 있고요. 서류는 학생부 자소서, 추천서, 그리고 면접은 인성 면접입니다. 도전 가능성 보시면 최상위권 대학의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 중에서 그래도 이 대학의 이 전형이 교과의 비중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가 그렇게 불리하진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 합격이 좀 많이 되는 서울대하고 복수 합격하는 그런 전형적 특징이 있으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경제가 38명, 응용통계 15명까지 추가 합격됐던 거. 뭐 비교과의 약점은 약간은 있습니다만 추가 합격까지 감안했을 때 소신 지원을 도전 가능성으로 진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희망대학의 특징을 좀 짚어봤는데요. 우리 학생이 앞에서 궁금했던 질문이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는 언급을 좀 해주셨고 또 경제가 내신 과목이 없으며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불리한지 여기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는데 앞에서도 잠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불리한 건 아니겠죠, 선생님? 그렇죠. 이제 뭐 문과생이었다 만약 1학년 때부터 작정하고 그런데 학교에서 경제 과목이 개설돼 있지 않으면 못 들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이 질문했던 내용 대해서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이 궁금해하는 질문까지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하계성 선생님,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 외에 추가로 어떤 대학을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수시는 6장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쓰시는 건데 상향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6월하고 이제 9월 2일날 모의 수능이 있을 텐데 모의 수능이 잘 나왔을 때와 안 나왔을 때를 감안해서 제가 좀 생각해 볼 만한 대학 2개 대학이 있는데 화면을 통해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추천하는 대학은 이제 서강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일반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경제학부 지금 선발 예상 인원이 22명인데 최장력 기준이 탐구 한 과목 인정해서 세계합 4에 서류 100입니다. 그러니까 면접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리고 신설 전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전년도 학생부 교과형과 유사하긴 한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교과를 정량평가했어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정성평가한다라는 말은 뭐 내신만 보지 않겠다. 학생부 전체적인 내용을 보겠다는 거고 또 자기소개서나 추천서에서의 경쟁력도 살피겠다라는 건데 최장력 기준이 인문계 보통 세계 2등급이었는데 올해 세계 등급합 4로 이제 최저 기준 상승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수능의 영향력이 조금 더
강화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최장력 기준이 까다롭다. 이걸 충족하면 가능성이 있다. 또 면접에 대한 준비가 없다. 그러나 우리 친구 모의 수능이 6월과 9월을 비교했을 때 정시로도 성황대 갈 수 있다 그러면 쓰지 말아야 되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대학은 한양대학교인데요. 역시 한양대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여기 경제공학부를 13명을 뽑는데요. 이 대학의 특징은 지난해부터 학생부 100으로 반영하고요.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경쟁률이 상당히 높을 텐데 경쟁률만 높은 게 아니라 합격하는 학생들의 내신의 그 지원선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교과 성적만으로 평가하는데 가중치도 없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면접이 있었는데 올해 없다라는 거. 그래서 추천하는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적정 수준이라고 보는데 또 대학의 레벨은 좀 적정 수준이라고 보는데 안전하진 않아요. 오히려. 네. 그래서 어떻게 뽑을지 모르니까 교과 성적의 그 변별력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 참고로 2014년 지난해 1단계 합격자 내신 평균 등급을 보니까 인문계가 1.15였고요. 상경계열이 1.13이었습니다. 우리 친구가 이제 여기 가시권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다음에 자연계 1.16이었는데 뭐 이런 것들 좀 감안하시면 두 개 대학은 조금 6월과 9월을 보시면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천 전형까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우리 학생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을까요? 네, 아니, 괜찮아요. 다 됐나요? 어때요? 도움 네. 오늘 많이 된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3학년 올라가면 어떻게 할 건가요? 아무래도 수능, 그러니까 모의고사 성적이 잘 안 나오다 보니까 네. 좀 수능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우리 학생 보니까 잠재력이 많이 있는 학생인 것 같아요. 열심히 3학년 때 올라가서 노력해서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재원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경제정책 연구 관련 직종을 희망하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4개 만든 전형은 1순위 학생부 종합전형, 2순위 학생부 교과전형, 3순위 정시전형이고요. 보완할 점은 전공 관련 독서 활동, 자기소개서 작성, 그리고 국어와 영어 성적을 보완해야겠습니다. 추천 전형으로는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 외에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학생부 종합전형 일반형,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학생부 교과전형을 추천합니다. 반드시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